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박상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안전총괄과에다가 좀 보충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그 김영주 의원님하고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도 발생을 하고 이제 그 시에서도 이제 두 군데에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험프리스 앞이랑 저기 오산 에어베이스 앞에서 지금 두 군데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메인 그 도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중간중간 사이에 있는 도로들이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제 건물들이 있잖아요. 건물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안전 관리 점검에 철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피소에 관련돼서도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폭격이나 울릉도에서도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서 공습 경보가 울렸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민방위 대피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작 우리 시에도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정작 이곳이 어떤 곳인지 또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다양한 군사기지가 있는 우리나라 안보의 핵심 지역이기도 한데 이런 안전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도 있지만 사전에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제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희는 이제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런 대피소 또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방독면 이런 안전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소도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대피소의 그 유도 표지판이나 대피소라는 시설 부착물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이번 기회에 이제 전수 조사를 다시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는 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 또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미리 저희가 사전에 홍보하고 예방할 수 있는 조치 중에서도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실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 쓰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대피소에서 이 그 목록들을 봤었을 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읍면동 별로의 이제 확보율의 편차가 상당히 이제 심합니다. 어떤 곳은 이제 확보율이 600에서 700%가 되고 이제 어느 곳은 이제 20%대를 이제 맴돌게 되는데 이게 그 결국에는 이게 생존권 문제인 이제 민방위 대피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제 주민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행안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제 지정된 대피소까지 소요되는 시간 혹시 몇 분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저희 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분입니다. 근데 5분인데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 지역구도 포함인데 일단 비전 이동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뉴코아백화점, 소사 SKB 아파트, 평택시청 이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 이 비전 이동의 관할을 봤었을 때 그럼 그 5분 내 밖으로 벗어나는 지역들은 그 대피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살펴서 네네.
골고루 좀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답변은 아까 해주셔서 저도 그 알겠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동삭동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러나 그 법원 앞에 있는 그런 일반 주택 단지들 그리고 다른 그 지역들을 이제 고려를 했었을 때 그런 이동 시간의 거리가 상당히 길다. 그러면은 그 부분 그쪽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은 대피소까지 어떻게 5분 이상이 걸리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전수 검사하실 때 그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제 장애인이나 이제 노약자 부분들이 이 대피소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제 아파트가 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제 외부인들 같은 경우가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은 그 이동 그 아파트로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지하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 내에서는 일단 주민들은 내려가는 데는 그 뭐 엘리베이터나 그런 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외부인들은 막상 아파트에 도착을 했었을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제일 큰 문제죠. 대부분이 그 지하 이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굴곡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세밀하게 좀 다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도로관리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영 실태 파악에 대해서 이제 보다가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뭐 아무래도 요즘 PM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전동 킥보드뿐만이 아니고 이제 공유 자전거도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공유 바이크도 생겼습니다. 오토바이까지 생겼어요. 늘어나고 있는 PM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기 PM 민원 중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민원은 이제 피해 이용자들이 거점에서 거점까지 이용을 안 하고 하여튼 이제 자기 집 앞이면 집 앞, 뭐 술집이면 술집 앞까지 최대한 타고 와서 거기다 방치를 하기 때문에 방치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제일 많이 저도 봤지만은 도로 사방에 이제 널브러져 있는 그런 킥보드들, 자전거들 한 대로 이제 좀 모아서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너무 업체에만 좀 넘기기 좀 급급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책임 관리가 어쨌든 거기에 있다고는 하지만 시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은 일본에도 당연히 공유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떠한 케이스가 있냐면은 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소유주에다가 그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해서 이 PM을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 구역을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이용자도 물론 편의도 도모할 수 있고 그 사용을 허락해주는 소유주는 그거에서 발생하는 이제 어느 일정 부분의 수익도 지금 받을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게 그렇게 되면 짜투리 공간도 활용해서 이제 그런 PM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골목 안에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도시 미관에도 좀 개선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 회기에도 말씀을 해주셔서 그 내년도에 그 추경의 그 타당성 영역을 시작을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공유 자전거나 이런 부분도 도입을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똑같은 이제 여기는 운영 현황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평택시에서 지금 나와 있는 그 PM 관련 사고 사례는 혹시 자료가 없으신가요? 저희가 사고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좀 이따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사고 사례 안에 중에서도 청소년 그 PM 관련 사고 현황 이것도 저희가 좀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통법 시행 이후로 지금 청소년들 전동 킥보드 무면허 사고만 하더라도 전국에 지금 138건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 평택에서도 지금 모 중학교 학생 2명이 이제 무면허 운전에 이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이용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나가지고 그 중환자실에 입원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 피해 그 차랑 이제 충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시에 뭐 물론 그 교육청하고도 좀 논의를 해봐야겠죠. 경찰서하고도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좀 시에서의 이런 나름 그 관련돼 가지고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선제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말씀을 제가 드리면 그 지금 이제 이용자들이 18세 이상 성인여이지 이용이 도로교통법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청소년분이 그거를 이용을 하셨다고 하면 저희가 추정컨대 다른 부분에 신용을 좀 도용을 했든가 신분증을 도용을 해서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법률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강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의원님들이 그 현황을 좀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회를 했더니 보험사 자체도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저희가 어떤 강제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거나 행정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지금 부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상위법에서 좀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그 홍기원 의원님도 발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상임위를 지금 이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그 법률이 되면 저희가 좀 강하게 그 상대편 그 업체를 갖다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릴레이 캠페인이라던가 이런 홍보 교육성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상위법에서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조치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 부서들하고 교육청, 뭐 경찰서와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이라도 먼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릴게요. 시에서 지금 지정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승하차 구역, 명 드랍존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몇 개나 지금 운영되고 있죠? 확인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과연 이게 지금 이용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그 경찰서하고 이제 협의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먼저 설치한 게 아니고요. 그 경찰서하고 이제 그 통학 그 차량을 타고 다니는 그 학생들 통학 차로 이제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 앞에 내릴 때 원래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차로다가 이제 통학하는 학생들 때문에 이제 드롭존을 이제 2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경찰서에서 이제 그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저희한테 이제 통보를 해줘서 저희가 이제
이미 이제 그 통보해 준 곳은 다 설치를 했고요. 추가로 이제 설치할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고도 보기 좋거나 이제 그 오히려 더 사고 위험성이 있거나 그런 곳은 추가로 이제 더 확인해서 보도 폭을 늘릴 수 있다든지 이제 그런 여건이 돼야 이거를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가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기존에 이제 통보된 곳은 다 지금 이미 설치는 다 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여기 주신 먼저 그때 제가 한 8월달에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받은 그 드랍존 같은 데를 좀 돌아다녀 봤어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좀 몇 군데가 좀 거의 유명무실한 그냥 세워져만 있는 안내판만 세워져 있는 그러한 이제 승하차 구역으로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말씀드리냐면은 고덕에 있는 종덕초등학교 있습니다. 아, 예, 예. 네, 혹시 가보셨나요? 아,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예. 네, 그 자료 요청을 했을 때도 저기 사진을 안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예. 제가 죄송합니다. 예. 일일이 가서 다 네, 한번 봤습니다. 근데 여기가 문제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 승하차 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호 그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바로 내리면은 학교 정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구역에다가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제가 그건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제 종덕초등학교 같은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은 제가 원래는 세 바퀴를 돌았어요. 못 찾아가지고 그 일대를 세 바퀴를 돌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여기 승하차 구역이 어디 있나요?라고 물어봤는데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디 있나 하다가 어디서 발견했냐면 그 건너편에서 쭉 들어가면은 그 도로 그 한 100m 조금 넘어가서 거기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거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거기서 만약에 내리면은 학교까지 가는데 신호를 2번을 거쳐야 돼요. 횡단보도를. 그럼 아이들이 거기서 내렸을 때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예. 네.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드롭존을 그 처음에 할 때 이제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그 경찰서하고 이제 그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게 2년 전에 일제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저희가 통보된 데는 다 이제 설치를 해드렸거든요. 아마 절반 정도 아마 해드린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기억으로는 전체 학교 중에서 그 나머지 학교는 이제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그런 곳이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떨어져서 설치한 것도 있을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그, 제가 가서 이제 직접 가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예, 예, 여기서 내려가지고 예. 앞에 가면은 횡단보도 그 신호도 일체형이 아니고 한 면적씩 한 구역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되더라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총 2번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가서도 정문까지 상당한 또 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거리가 길다 보면 그 시간 안에 얼마든지 그 뭐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다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승하차를 하려면 차들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쭉 갔다가 유턴 하는 데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와 가지고 어디 상가로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서 나오거나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도 마찬가지죠. 그게 되게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거의 이용을 안 해요. 지금 네.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고덕 신도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 신도시 자체 계획할 때 도로가 이제 저희 시에서 이렇게 직접 하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이게 이미 다 확정이 된 상태에서 그걸 넣다 보니까 아마 제가 2년 전에 없었지만 하여튼 경찰서에서 조사할 때 아마 그 어거지로 학교에서 요청해가지고 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개선할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좀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승하차 구역이라는 건 모르지만 학부모들이 그 옆에 있는 저쪽으로 들어가는 버스 정류장 거기에다가 학부모들이 거기서 아이들을 내려준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러한 케이스가 이제 어디가 있냐면 용죽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예. 용죽초등학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저기가 체계가 잡혔다고 봐요. 저도 이제 돌아다닐 때마다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나 보는데 이제 그런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드랍존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위치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현장에 나가셔서도 직접 한번 보시고 과연 어느 곳으로 설정을 해야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게 바로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서 정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찰서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안전에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추가로 또 말씀드리자면 이제 시한성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합정초등학교 예, 예. 승하차 구역입니다. 근데 여기 안내판이 보이시나요? 안 보일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나무에 가려가지고 예. 안 보여요. 나무에. 그렇게 되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거고 학부모들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승하차 구역에 대한 우리 시한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파주에 있는 승하차 구역입니다. 어린이 승하차 구역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눈에 지금 확실히 다 보이시죠? 한눈에 봐도 여기가 승하차 구역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주정차 당연히 이용하는 학부모들만 해당되고 그 뒤에는 당연히 다 떠나서 주정차 불법 주정차를 할 필요가 또 없어지는 거죠. 운전자들이 인식을 하니까요. 또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승하차 구역이 아니고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 안심 정류소라고 해가지고 이제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승하차 구역이 아닌 이제 다른 조례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평택시에서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또는 청소년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요 그러한 이제 환경이 좀 조성되었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다른 부분에서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의 민원 중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하도 많아가지고요. 네, 그렇죠. 예. 네, 뭐 저기 시민가에 대학 때도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나옵니다. 예. 네, 바닥 신호등 예, LED에 맞습니다. 예. 관한 겁니다. 지금 뭐 여기에서도 지금 설치를 했고 또 앞으로도 얼마 설치를 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 예, 255페이지 교통환경 조성 보시면은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과에서 더 설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네.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많이 나는 곳 위주하고 이제 지금 학교는 우선 먼저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 나가고 있습니다. 한 길게 지금 모든 초등학교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의 그 설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과장님. 네, 얼마나 그렇습니다. 예측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지금 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130개소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근데 지금 한 절반 이상은 지금 했는데 계속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추가로. 가장 그 저도 많이 받고 있는 민원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거는 근데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관내에 있는 모든 저기 의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학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빨리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니까 네, 저희도 뭐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해드릴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해드릴 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네, 알겠습니다. 바람입니다. 예. 다음은 도심 공용주차장 확대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요. 계획 추진 실적도 있고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합정, 서정, 통복, 고덕, 소사벌, 상업지역 여기 보면은 조성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지역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용죽지구입니다. 네, 용직지구에서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무래도 공용주차장의 이제 설치의 문제일 거예요. 예. 네,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뭐 도로에
차들이 주차되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학교나 이제 그 공원 네. 주변은 당연히 주정차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차들이 다 그 상업지구에 몰려가지고 주차를 하는 문제잖아요. 예, 그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냐면은 곧 있으면은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그 옆에 부지라든가 이런 데에도 중학교도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평중도 이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건물도 계속 그 주변에 이제 짓고 있고 인구는 조금씩 증가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 보다 그때 상황에 봤었을 때 공영 주차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희가 그 용적지구 개발하면서 그 고용주차장 그 부지로다가 주차장 부지로다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한 필지가 지금 이제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이제 그 소유자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연락해가지고 임시 주차장이라도 하려고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개인 그 사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 말고도 추가로 이제 부지를 확보하면 건설하기가 좋은데 사실은 꽉 차 있는 상태라 나머지 부지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추가로 이제 그 유휴 토지나 활용해가지고 임시 주차장을 추가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지역은 진짜 흔히 말하는 그 헬게이트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방에서 아마 민원도 들어오고 아우성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추가적인 부분에서도 이 용적지구 그 주차장에 대한 거를 좀 확실히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중교통과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도 뭐 기사에 이제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 지역 버스 중에 이제 번호 없이 달리는 버스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번호. 번호 없이 달리는 노선 번호요. 아, 노선 번호 없이 네네, 달린. 네네. 아, 번호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교체를 좀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을 저기 못 하고 달리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주민들이 되게 혼란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네. 그 부분에서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되게 좀 개선됐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이제 그와 관련되는 민원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개선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도 저한테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 또 번호가 없더라고요. 아, 옆쪽에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네. 이거 찍어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는데 또 이게 번호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자꾸 지킨다고 해도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는 그건 뭐 의도가 지키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그 업체에다가 그런 그 이제 그것도 하나 이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와 개선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그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버스 업체 관계자들하고도 저희가 이제 간담회도 가졌고 또 노조하고도 간담회를 가져서 계속 그 서비스가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내년에는 이제 페널티를 많이 부과하겠다.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다시 한번 더 그 버스 업체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네, 이제 장기적인 이제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적인 문제에서도 항상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평택에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 버스 타기가 무섭다고들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 업체들하고의 이제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제가 그 과장 대중교통과는 이걸로 마치고요. 제가 아까 저기 우리 안전총괄과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린 걸 까먹었는데 그 지금 현재 아까 113개소라고 하셨죠? 평택시에 있는. 예, 맞습니다. 네, 시청에서도 당연히 그 대피소 현황을 보면은 113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국민재난 안전 포털에 들어가시면 아직까지 111개소로 나옵니다. 죄송한데 다시 확인해보고 수정해 네.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고덕동이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확인해 주셔서 바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좀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 질의 및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아까 좀 질의를 해야 되었는데 제가 하나를 좀 놓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 이륜 자동차들 중에서 경영 자동차, 그러니까 배기량이 50cc 미만이죠.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이륜 자동차들은 정기 점검 대상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정기 점검을 받는 데가 대부분 이제 뭐 정비소 1급 정비소 뭐 그런 데서 지금 받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예. 그 현황을 혹시 좀 알고 있으세요? 저희 관내에 이제 한 6개 정도 지금 정비업소 중에서 이제 6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서부 지역에 혹시 있나요? 1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부 지역에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개 예, 정도 있는데요. 왜냐면 지금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한 게 이륜 자동차 하면은 오토바이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 예, 예. 거기에 해당되는 노인분들이 정기 점검을 받으러 가려고 하면 서부 지역에 없어서 이거 남부나 북부로 가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트럭 같은 게 없는 분들은 싣고 갈 수도 없고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비소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하려고 하는 곳을 이제 지정을 해줘가지고 하는데 아마 서부 쪽에 그거를 요구하는 어떤 정비소들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 강제적인 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셔서 노약자나 노인분들이 오토바이 또 설사 뭐 노인분들이 아니고 젊은 층이라고 하더라도 그 오토바이를 갖고 평택 남부나 북부를 간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이거에 대한 좀 대책 좀 강구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이륜차 그 정비업소 등록은 저희가 이제 그건 관할을 하지 않고 원래는 이제 환경 파트에서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정비업소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협의를 좀 예, 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좀 그렇게 해주시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화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그 안전건설 교통국 행정감사에 임해주시는 우리 박상철 국장님과 김재열 과장님, 박영철 과장님, 배던철 과장님, 박창희 과장님, 김신혜 과장님, 표광호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으므로 본 의원은 좀 답변이 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자료로다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우선 그 안전총괄과 그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응 차원에서 우리 평택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위기 극복의 일상 그 지원을 하시느냐고 대단히 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 제가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그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많은 그 실행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도 어떤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심정지 상태에서 골든 타임이 이제 4분에서 5분 사이라고 이렇게 의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좀 그 어떻게 예산을 좀 세우셔가지고 우리 초중고 학교별 뭐 학생들이나 우리 단체 각 기관 단체별 일반 시민 등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정적으로 그 훈련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저기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네네. 그 다른 분야는 더 확대해서 실시하는 거를 내년도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이제 안전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시장님 지시를 하셔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각 부서 또 이제 안전총괄과 주관이 돼서 이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그 행사 관련돼서 위험 요소 개선 대책들을 다 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출된 문제들을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분위기를 다시 환전을 시켰고요. 특히 또 이제 그래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부터라도 우선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교육을 꼭 1인당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신 상태인데도 직원들 그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평택시 보건소나 평택 그 소방서, 우리 평택 그 시청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일련의 어떤 프로그램 그 시간을 짜서 일반 시민도 응하시면은 교육을 훈련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예, 각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6월 7월에 이제 폭우로 그 아까 김영주 의원도 그 현장 사진을 제시하셨지만은 평상시에 우리 배수 펌프나 어떤 그 관측 카메라, CCTV라든지 저류지 이런 사항을 일상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연 몇 회 하십니까? 점검은 뭐 저희도 정기적으로 분기일씩은 하고 있고요. 네. 수시로 또 점검을 하고 있고 일단 특히 우기철에는 한 5월부터 10월 때는 우기철에는 각 배수 펌프장에 용역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비예보가 있으면 거기서 관리자를 상주시켜서 대기토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 응급시에 작동이 안 돼서 어떤 재난 사고를 예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그 작동 여부를 꼭 체크리스트 작성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건설도로과 제초가 도로관리과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제초 얘기하면은 시간이 많이 지금 지연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평택시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제초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좀 강구를 하셔가지고 네네. 예산과 어떤 식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해나 원래 그 우리가 계약상으로 연 3회인가를 이렇게 하기로 돼 있다고 저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아마 연 1회에 끝인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진 자료를 볼 때는. 그래서 어떤 그 업체에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 경쟁으로 해서 이제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은 우리 그 집행부에서 현장 직접 답사가 안 되면은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재추작을 할 수 있는 방법, 대안 이런 부분을 자료로서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삼성전자 앞에 지금 노점상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앞에. 예, 예. 예. 그게 아마 이제 송출해서 아마 대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현장을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인도 옆으로 가림막만 이렇게 쳐놓고 그 가림막 뒤에서 영업 행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 뭐 대응 방법이 어떤. 지금 저희가 이제 관할을 좀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송탄 출장소 건설 도시과에서 1차적 대응을 하고 있고요. 시장님 지시로 이제 본청에 인력이 필요하면 본청 인력이라도 동원을 해서 점차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장소를 없애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안에 삼성물산 그 건설 현장 안에 있는 일명 한밭집이 있습니다. 식당입니다. 네, 분해 네. 식당이 있는데요. 그런 규모를 좀 지금 늘리는 작업들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들이 최대한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해서 이 불량한 환경에서 식사하시는 이런 이제 근로자분들이 식사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단체급식 주변에서, 삼성전자 주변에서 단체급식 뷔페로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연간 임대료를, 관리비나 임대료를 몇천만 원씩 내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무허가 포장마차는 어떤 그런 비용 없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상공인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잘 부분은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속을 하셔서 근절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복 재래시장 민원인데, 과장님 제가 먼저 전화드려서 알 거예요. 장날 5일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이제 세계 동사무소 앞에 횡단보도 상이나 통복교 주변에서 무단 자판 판매 행위를 지급하고 있는데, 아마 도로관리과 팀장님이 이제 현수막 게시를 하고 지도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현수막 게시한 거를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관련 팀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단속을 좀 하셔서 통보시장 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시는 분한테 민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하행선 교통섬에서 상행위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거의 일일에 한 번씩 지금 단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물건을 압수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관 장소에 옮겨 놓으면 다른 물건을 갖다 다시 밤에 이제 깔아 놓으시고 밤을 새시고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더 폭넓게 강력하게 지금 단속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덕면에 위치하고 있는 에디와티움 앞에 중앙분리대가 있어요. 거기 이제 예전에 그쪽에 이제 미군 기지 탄약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중앙분리대의 안전성을 감안해서 완고하게 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웨딩 홀이라는 자체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식 시즌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동 인구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버스가
하행에서 상행 쪽으로 갔을 때 웨딩 아트형으로 들어가려면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하는 공간이 안 나오고 어쨌든 뭐 그분들이 사다리를 중앙 분리대에다 올려놓고 반대편에서 하차를 해서 사다리를 타고 넘어가는 그런 현상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뭐 전국적으로 이런 그 혼사에는 전국적으로 일가 친척 뭐 이런 분들이 오시는 그런 적이다 보니까 평택시에 대해서 어떤 교통 그 도로 관리에 대해서는 좀 창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느 부분에 그 중앙 분리대를 절단을 해서 그래도 사람이라도 갈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횡단보도 설치를 해 주시던지 이거는 제가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현장을 가서 보시고 자료로다가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 송출 도로 관리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가 의논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어제 도시공사하고 이제 그 행정감사 추진을 하면서 우리 그 여기 전반적으로 그 주차장 때문에 지금 평택시에서 난리들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유료 주차장은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무료 주차장으로 지금 개방되어 있는 데가 평택시에 뭐 서부, 남부, 북부권 해가지고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무료 주차장 해가지고는 34곳이 있습니다. 예. 아, 무료로 70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거요? 잠깐만요. 예. 네. 93개소입니다. 예. 노상하고 노예 합쳐가지고. 예.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 교통행정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 부분이 장기 주차로 인해서 어떤 그 영업 행위를 하는 뭐 탑차라든지 화물차라든지 이런 분들이 매일같이 운행이 안 할 때는 뭐 이틀, 3일 계속 거기다 장기 주차를 하면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평상시에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안을 세우려면은 유료로 일단 전환을 하고 점심시간 때라든가 뭐 야간에는 무료로 하고요. 점심시간 때라든가 이런 때에는 뭐 2시간 무료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좀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좀 장기 주차 없이 우리 시민이 필요할 때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 가로등이나 그 신호등 이런 부분에 사거리나 교차로 이런 쪽에 보면은 이제 그 봉을 세우지 않습니까? 뭐 네네. 그 봉이 보통 뭐 이렇게 신호등 봉이 박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속 카메라 그 봉이 또 따로 박혀 있고 또 그 가로등 또 등이 바로 옆에 또 박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거리 교차로 주변이 엄청 혼잡해요. 그 부분을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봉 하나에 뭐 가로등도 설치하고 또 신호등도 설치하고 뭐 어떤 카메라 과속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리상의 어떤 그런 관계시가 뭐 별도로 그런 걸 좀 연구해서 우리 그 봉 하나 박는데 보통 2-3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낭비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개선책도 좀 한번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도 이제 우리 도시 디자인 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도시 그런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용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희 이제 버스 승강장,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 버리는 클린하우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 봉이라고 이제 했는데 그 디자인까지 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시설을 설치할 때
그 하나로 해서 거기서 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럴만하고는 아까 또 저기 강 의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중교통과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680하나 그 버스가 지금 저쪽 지제역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노선이 어디 경유를 합니까? 지제역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지제 세교지구를 통과해서 네. 이제 그 BRT 도로를 타고 네. 이제 가서 안성IC로에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그 동삭초등학교 그쪽으로 해가지고서는 거기 사거리 거기 어디 아파트라 그러죠? 거기 사거리가 동삭 센트럴 아마 자이 그쪽에는 이제 센트럴 자이? 그쪽에 그 더샵, 예, 더샵 쓰고 그다음에 센트럴 자이 이제 쪽 그쪽은 이제 정차하고 버스 이렇게. 노선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까지는 BRT 노선 네. 뭐 차로 말씀하시는 네, 거죠? 버스 전용 차로가 있어서 그 굉장히 편리한데 지금 영신지구나 지제 세교지구에 도로 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버스 그 전용 차선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가 이제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영신지구하고 지제세교지구하고의 어떤 그런 그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BRT 도로가 이제 아직 개설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리 개설이 되면 지금 현재는 임시로 그 운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설이 되면 그 이제 BRT 도로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쪽 조합 측하고 도로 설계 지금 이제 도로 공사를 한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로 면을 봤더니 폭을 봤더니 전용차로 버스 전용차로 그 저기 차선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차선인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세교 현대 힐스에 주거하시는 그 시민들께서 그 버스를 이용하려면은 그 아파트 뒤쪽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네. 거기서 뭐 도보로 해가지고 뭐 5분에서 10분 거리니까 넘어오셔야 되면은 그 길이 없어요. 사실 인도식으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세교 힐스데이트의 주민분들이 그 버스를 이용하게끔 하려면은 그 공원녹지과나 이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인도를 개설을 해야 되고 그쪽에 노선 버스 그 680 하나 승강장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대중교통과장님이 한번 그 현장 점검 좀 해보시고 그 버스 승강장을 넣을 만한 공간이 생기는지 지금 도로공사 한참 개설 중이니까 지금 말씀을 하셔야 가능할 것 같아요. 나중에 다 끝내고 나면은 또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이 되니까 대충 네, 노선은 좀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여러 가지로 일단 뭐 우리 그 평택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관리하시는 안전 총괄하시는 국이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의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그 장소나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그때그때 우리 현장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개선할 거는 빨리빨리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오고 가는데 이용을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바로 그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 과장님께 안전에 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태원 참사도 일어났고 우리 시에서도 생명을 잃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고로 용의동 방음벽 끼임 사고, 청북 청하초등학교 사고, 세교동 교량 난간 추돌 낙상 사고로 인하여 생명에 유증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안전 관리하고 밀접한 부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 국과장님들께서는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상하수도 사업소, 송탄 출장소 건설 도식과 건축 녹지과, 안중 출장소 건설 도식과 건축 녹지과, 안중 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